네, 리포트 비하인드입니다. 오늘은 S&T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볼 텐데요. 대신증권 박장욱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쓰신 레포트 S&T 에너지인데 네. 인사이트 얻어보기 전에 이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에너지는 이제 핀튜브 방식의 공냉식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열교환기라고 하면은 이제 냉매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매개체 온도를 변화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차 같은 걸 마실 때 뜨겁게 마시기 위해서 핫팩을 옆에다 두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열교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교환기는 셀튜브 방식, 판형 방식, 핀튜브 방식 등등이 있는데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핀튜브 방식의 공냉식 열교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글로벌로 있는 켈비온이나 허드슨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의 전방 산업으로는 정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LNG 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 맞습니다. 전부터 공약으로 걸었었던 게 LNG도 있고 알래스카 이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에너지 기업 하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S&T 에너지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탐방 노트로 기업을 한번 작성했던 적이 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LNG 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 회사는 원래 정유화학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가 있다가 최근에 LNG 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작성을 해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탐방 가면 이 열 교환기 막 부품 이런 거 봐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핀튜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그란 그렇게 꽂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보고 그렇게 보고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네. 사실은 요즘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게 LNG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LNG 쪽의 매출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24년 기준으로는 LNG가 매출액 비중으로 한 20% 정도 내외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요. 수주 잔고가 사실 매출액보다는 한 2배 이상 큰 상황인데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LNG 비중이 훨씬 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에서는 LNG 비중이 정확히 몇 프로인지 회사에서 바로 공개를 하고 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중은 알 수는 없지만 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0%고 앞으로 수주 받았던 내역을 봤을 때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막대기 나오고 있는데 눈에 딱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 LNG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유망한지 네.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업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국내 주식에서 이제 LNG가 주목을 받게 된 게 바이든 정부 때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의 수출 터미널 한 17개 정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전부 승인이 되게 되면 24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LNG 물량만큼의 정확히 2배 정도가 되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슈가 하나가 또 겹쳤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졌고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전기 생산, 이제 가스 수입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생에너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가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공냉식 열교환기가 한 매출의 80% 정도 되고 매출의 15% 정도 되는 부분이 HRSG 부분인데 두 부분 다 가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LNG 관련된 매출 노출도는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이해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이고 유럽도 네,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 LNG 매출 물량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LNG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북미랑 중동 지역이 가장 적극적일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수출 최근에 2월 달에 나온 지표로 봤을 때는 미국이 올해 2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동안 지어왔던 코퍼스라든가 프리포트 이런 LNG 수출 터미널들이 이제 재가동이 되면서 신규 승인이 되면서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출 지역인 UAE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늘어났지만 중동의 또 다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LNG를 수입하는 순수입국이다 보니까 이집트가 수입한 물량을 감안을 했을 때 중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주로 수출 국가로 봤을 때는 중동도 여전히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유럽보다는 중동이 더 괜찮은 모양이에요. 미국이랑 중동 쪽 매출이 네. 좋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유럽이 원래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오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랑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터키 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가스관 하나는 살려놨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계속 수입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 좀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 가스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노드스트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노드스트림은 근데 독일 통해서 가는 거라서 이미 끊겨 있었던 거고 네. 터키 통해서 우크라이나 통해서 가는 거는 관이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날씨도 생각보다 추워졌고 예. 그리고 이제 전기를 이제 풍력이나 이런 걸로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안 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전소로 전기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것까지 갑자기 끊겨 버리니까 유럽에서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LNG 쪽이 또 어느 정도 또 부각받은 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매출은 중동 쪽으로 나온다. 네, 중동이나 북미로 잡히지만 주요 수입 국가 중에 하나는 유럽이라고 유럽이다. 네, 그게 그렇게 이제 봐주면 거쳐서 간다라는 점까지 네. 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또 내용이 있었군요. 네, 이 러시아는 또 수틀리면 매번 가스밸브 잠그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맞습니다. 또 변수이고 우리는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네, 이슈이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그 LNG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게 주가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LNG 가격 차이가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 아시아하고 네. 그 유럽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원래 전통적으로 아시아가 유럽보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이유가 이제 유럽이 주요 이제 가스의 수입국이긴 하지만 북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해양 플랜트에서 가스가 자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입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인데 다 자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해 가스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자급이 안 되다 보니까 주요 수입을 하던 나라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원래 아시아가 유럽보다 가스 가격이 프리미엄이 높아서 비싸게 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쯤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드스트림이나 이렇게 독일 통해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가스관을 끊어놓고 유럽에서도 우리 러시아산 가스를 쓰지 않겠어. 그러면은 다른 데서 이제 수입을 해오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때 프리미엄이 크게 한번 올랐었고요.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유럽도 수입 터미널을 짓고 이제 북미에서도 수출 물량 늘고 이제 중동에서도 수출 물량이 늘어가다 보니까 다시 아시아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 기관들로 봤을 때 유럽이 다시 한번 아시아보다 이제 가스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데처럼 원래 러시아가 하나 남겨놨던 거는 가스 계속 수출할 거다 있었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생각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전기 생산에서 가스 비중을 많이 줄여놓겠다고 하는 게 이제 유럽의 플랜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자연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둥케플라우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 좀 더 아시아보다 비싸게 좀 가격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미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 매출과 이익을 보고 있긴 한데 북미 자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없나요? 미국에? 아, 있습니다. 허드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있고요. 켈비온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규모로는 사실 S&T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회사들이 북미에도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LNG 수출 물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유럽이란 수요가 붙고 전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AI로 인해서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낙수 효과로 우리 회사도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기업 관련 기업이 있긴 있는데 네, 미국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 다 물량을 커버하지는 못할 정도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네, 있다라는 점. 일시에 몰린 게 제일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를 가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수요 폭발이 어느 정도까지 더 지속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캐파가 이제 글로벌로 많이 늘어나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브릿지 에너지로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옛날에는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수요가 정말 크다라고 해서 캐파를 많이 늘렸고 그게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이클이 꺾이면서 크게 손실이 나는 사이클을 그려왔는데 네.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스도 브릿지 에너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선투자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가스 수요는 어떻냐? 2040년 정도까지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물량 네, 부족. 맞습니다. 이게 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현상은 조금 네.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네. 주가가 고민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게 중요하겠네요. 올해 그러면 매출액이랑 이익은 좀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올해 숫자 먼저. 네, 예. 올해 매출액은 한 5,200억 내외,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0억 내외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수주 잔고가 이미 한 8천억 가까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 이제 신규 수주까지 받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실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2개월 선행 PER이나 PBR로 주가 수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익 600억 원 전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현재 레벨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뭐 혹시나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한 20% 정도의 낙폭을 놓고 봤을 때 좀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 꺾이거나 이런 거를 예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사는 가격과 업사이드를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가격으로 조금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정 주가 수준을 한 3만 원 정도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지금 현 주가보다 밀렸을 때는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박장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